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제 레크리에이션 영상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 저작물은요 교육용으로만 제작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른데 올리거나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 꼭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내용 설명이 없어요. 예전에 잠깐 배웠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좀 더 설명드리자면, 먼저 이제 레크레이션은 이제 현대사회와 생활체육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현대사회에 들어서서 가장 이제 두드러진 특성은 이제 여가가 많이 생기는, 여가라는 건 이제 잉여 시간에 하는 생활을 말하는데, 이 여가 시대의 도래와 그 동반돼서 이 여가 시간을 뭘 하냐면 주로 이제 생활의 하나의 일부로서 체육을 한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경제적인 부분, 어느 정도 여유, 그러니까 회복, 경제 회복과 생활 체육이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런 복지 정책과 더불어서 많이 생활 체육을 많이 보급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의식주 중심으로 복지를 했다면은 최근에는 이런 이제 체육, 복지 차원에서 이런 유희, 체육에도 우리 어려운 사람들도 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이제 국민 의식이 많이 예전과 다르게 변화되는 거죠.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있는 사람들만 뭐 차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또 동물을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또 있는 사람들은 운동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여유가 없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조금만 지원해주고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조성만 환경 조성을 해준다면 어려운 사람들도 체육을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국민들의 의식도 그렇게 또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체육의 개념의 과거에는 뭐 딱 이분법적으로 체육인가 또는 일반 직장인으로 나눴었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평생 체육, 운동으로서 하나의 문화로서 인식하고 또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의 발달뿐만 아니라 발달이 발달할수록 물론 당연히 그쪽에서 체육의 환경은 더 좋지만 점차적 도시 중심으로 주변의 시골 이런 데까지도 체육의 이런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예전에 단순히 이런 문화 유적을 관광했던 것도 더 지나서 확산돼서 이런 스포츠와 관련된 관광이라든가 또는 지역사회에서도 이런 스포츠 관련된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체육에 대해서 한가 영역을 살펴보면요,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창조적인 개척정신, 즉 뭐냐면 체육이라는 것은요 딱 답이 없어요. 배운 거에서 자기 느낀 대로 또는 자기 스타일대로 운동을 즐기고, 이걸 통해서 우리 이제 사회 간의 소통 또는 네트워크죠. 인적 네트워크 이런 걸 더불어서 공동체 의식도 함양할 수 있다는 것을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 영역으로는요, 유아체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체육, 성인 체육, 여성 체육, 노인 체육, 장애인 체육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아체육은 이제 연령에 맞는 적합성과 다양성, 그다음 안전을 주로 추구하고 있고요. 청소년 체육은 이제 심리 안정과 그다음 교육적으로 연관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성인 체육은요, 사회 환경 적응과 생산성 효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여성 체육은 건강과 사회 감각망 형성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인 체육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성으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 체육은 재활이나 신체 기능 강화하는 데 주요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의 분류와 특징을 살펴보면 학교 체육, 엘리트 체육, 생활 체육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학교 체육은 신체 활동을 통한 교육, 그 다음 학생들 모든 신체 활동, 수업 시간 또는 학교 체육시설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타인의 의도적으로 하면서 교육과 전인교육을 목적으로 했다는 거죠. 자, 엘리트 체육은 전문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주로 경기 중심의 승리 쟁취, 생계 목적으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생활체육은 모든 사람이 잉여 시간에 자연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욕구 충족이나 삶의 질의 목적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의 생활체육은요, 한국의 체육의 변화와 지역사회의 관계망이 형성되면서 동호회나 클럽 중심이 증가되고 지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생활체육이 대중적으로 정착하는데 큰 몫을 했고요.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는 이벤트도 많이 늘었어요. 또한 복지정책의 추세와 도시 간의 교류 확대도 늘어나면서요. 그리고 또 인터넷의 발달과 사회적 관계망도 형성되고 전문가 양성과 체수 확충되고 너무 포화 상태죠. 그러면서 복지, 의료, 학교, 체육기관의 관계망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레크리에이션은 어떠한 부분이고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이 레크리에이션은 특히나 여가의 개념과 많이 연관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가라는 것은요, 시간과 관련된 요소입니다. 즉 자유시간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일에서 구속에서 벗어난 자유로움, 심리적으로 즐거움을 향유하고 문화 및 사회생활의 한 요소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놀이라는 개념과 레크리에이션 개념과 여가의 개념으로 이렇게 많이 비교되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놀이는 자연발서 우리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형태의 신체 활동이라고 하면, 여가는 단순히 잉여시간, 즉 시간의 개념이죠. 시간에 남는 시간에 행해지는 활동입니다. 신체 활동. 반면에 레크리에이션은요, 이를 재충전, 하나라는 다음 활동을 위해서 재충전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레크리에이션입니다. 그래서 놀이와 레크리에이션과 여가의 그 차이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레크리에이션 정의는 이제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프로그래밍입니다. 물론 재충전으로 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 즐거움을 가치를 지향하고요. 유익한 신체 활동이면 더욱 좋겠죠. 여가 수행을 위한 지식으로 기능, 방법, 습관 등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것이 왜 표현하냐면 이런 것들 때문에 갖춰야 되고요. 또한 자기 표현의 기회를 갖고 여러 사람과 어울려 즐기는 기회를 갖는 사회가 많기 때문에 레크리에이션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스트레스 해소와 긴장 해소, 일 때문에 너무 많이 피곤하고 이런 것들이 누적된 것들을 해소해주고 긴장을 풀어주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고요. 또한 마음과 심신의 건강과 체력을 향상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레크리에이션을 하는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레크리에이션의 프로그램과 계획 개정을 보면 참가자들의 흥미와 욕구를 측정 먼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내용별로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종목별로 분류하고 프로그램 목적과 관련해 재조명하신 다음에 프로그램은 확정되겠죠. 그리고 일정표를 작성하고 각각의 역할대로 책임을 분담하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한 번 더 평가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괜찮은 건 좀 더 강화해서 다음 프로그램에 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레크리에이션은요, 보통 매슬로우의 욕구 위교론과 맞춰서 설명되기도 하는데요. 그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론, 즉 이 이론은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몇 가지 욕심을 가집니다. 먼저 물론 이제 그 환경이라든가 그 사람의 그 교육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한데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인간들은요, 첫 번째로 욕구가 생기는 게 바로 생리적 욕구입니다. 즉 거의 생리적 욕구라는 건 뭐 그 본능적인 욕구를 말하는데요. 먹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생리적으로 하는 욕구, 이제 먹고 즐기고, 그 다음에 볼일 보고 이런 것들을 생리적 욕구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생리적 욕구가 이제 먹고 즐기는 것들이 이제 안정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불안감을 쉬어도 되겠죠. 이제 안전에 대한 이제 불안감, 치안, 범죄로부터 또는 위험한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있고 싶은 욕구가 바로 두 번째 욕구입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뭐가 있으니까 바로 소속감, 혼자 있는 게 싫어서 소속감, 애정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가정에서 아이를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씩 이런 사회적인, 단체적인 이런 것 개념도 알게 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학교를 보내주면 학교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3단계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것까지 욕구가 충족되면요, 그 다음 얻고 싶은 것이 존경의 욕구입니다. 명예죠, 명예. 그 다음에 자기 실현, 개인적인 삶의 자기 실현의 욕구가
가장 최상위 수준 높은 욕구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레크리에이션은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작성해서 해야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계획을 작성할 때는요, 6하 원칙에 합니다. 바로 who, 누구, 무엇을,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가를 6하 원칙에서 아래 그 하위 요건에 맞춰서 계획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 내용 구성은요, 보통 도입, 그 다음에 도입이란 건 뭐 준비 운동이라든가 스트레칭 있죠? 그 다음 서로 만났으면 인사도 하고, 그 왜 했는지, 위치 선정하고, 딱 준비 과정이에요. 그 다음 전개 과정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죠. 자, 먼저 이걸 준비한 사람들, 노래 부르기부터 해가지고 슬슬 장기, 이렇게 내용들을 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벤트를 해가지고 시상이라든가 아니면 이걸 통해서 이제 침묵을 했으면은 거기 마무리 한 번 더 강조하거나 뭐 인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무리하면 아주 효과적인 레크리에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은요 유형이 있는데요. 캠프, 자연에서 할 수 있는 캠프 프로그램과 파티를 목적으로 파티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런 자연, 산, 들, 바다 이런 데에서 자연을 찾아서 피로를 풀고 기분 전환하는 야외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 신체적인 레크리를 중점으로 하는, 그리고 건강 도모와 친목을 다지는 운동의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래 부르기나 즐거운 게임 이런 것들 자체를 즐기기 위한 조직적인 프로그램이 있고, 근데 레크레이션 활동을 이해하고 기능을 익히면서 이런 저변 인구 확대라든가 밝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지도자 강습회가 있습니다. 이외에 치료 레크레이션인데요. 이건 뭐냐 하면 이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고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증식시키는 의도적인 개입 과정입니다. 즉 어느 정도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일반 사회생활 하는데 복귀하도록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레크리에이션입니다. 아무래도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 치료 레크리에이션은 진단과 평가를 돕고요. 병원과 연계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증진시키고요. 상호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회성을 증진시키기도 한답니다. 자, 그럼 이런 레크리에이션 지도는요, 이런 문화교양 활동의 지도자를 중점으로 한다면 다도나 화훼, 요리, 수공예, 합창, 독서, 원예 같은 것들을 주요 종목을 하고요. 스포츠 중심의 활동 지도자는요, 이런 바둑, 당구, 장기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야외 활동의 지도자가요, 보통 산악이나 수영, 글라이더, 스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부분에서 보트, 여기도 야외 활동 지도자가요. 그 다음 임무와 지도 원칙은 가이던스, 교수, 동기유발, 조정평가 이런 것들이 이런 사람들은 바로 임무와 지도 원칙을 중점적으로 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관리자의 임무와 원칙은요, 보통 기획, 조직, 지배, 격리보고, 평가, 인사관리, 홍보, 임료 이런 행정적인 부분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카운셀링과 가이던스라는 게 있는데요. 레크리에이션에서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돌아다닙니다. 자, 카운셀링에서는요, 개인이나 집단에게 필요한 정보를 상담하거나 생활 상담을 제공해주는 역할과 기능적 요소를 가집니다. 그리고 가이던스는요, 자립심을 향상시키고 인간관계에 도움을 되도록 수단, 활동 등을 지식과 기술을 제공해주고 나중에는 혼자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가이던스랍니다. 가이던스는 이례적인 기간이지만 치료 레크레이션은 단기 또는 장기적인 기간입니다. 가이던스랑 치료 레크레이션의 큰 차이, 시간적인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야외 활동. 요새같이 미세먼지나 이런 있을 때는 실내에서 많이 했고요. 오히려 지금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야외에서 넓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어느 정도 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유리하겠죠. 그 자연 환경에 의해 이런 것들을 더 할 수 있고 즐거움을 발견하고 그 다음 충분한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경제성장과 여가 문화, 청소년 선도 이런 것들 중에서 필요성에 따라서 야외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서 가치도 또한 다양하게 있겠습니다.
이외에 이제 캠프와 오리엔테이링인데, 캠프는 뭐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듯이 자연에서의 체험, 자연에서의 체험을 통해서 그 과정 중에서 연대감이나 공동체, 인간성들을 함양하고 찾는데 그 의의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자연에 적응하면서 그런 것들, 그에 따르는 뭐 동료의식, 자립심, 사회성 향상, 협동정신, 뭐 체력 향상, 뭐 이런 것들을 캠프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캠프 계획은 이제 주최자들이 고려해야 되고, 일단 안전, 그다음 기본 계획과 세부 계획 연관성을 해가지고 충실하게 하시고, 각 분야의 담당자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거고요. 토론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리엔테이어링은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오리엔테이션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시된 특정 지역을 반환점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회귀하는 것인데요. 교육적 가치로 이제 자신과의 친화, 자연의 이해, 정신력, 판단력 배워, 체력의 쟁진, 뭐 지식 축적 등에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제 오픈, 이 뭔가를 이해하는 개념의 오리엔테이링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나가서 하지 않고 그냥 설명만 한다 그러면 이제 오리엔테이션 그러고요. 나가서 신체 활동을 동반해서 이런 것들을 배양한다 그러면 오리엔티어링이라고 합니다. 요새 바빠가지고 오리엔티어링 하는 대학이 거의 없죠. 대부분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강의실에 모여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것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야외에서 소풍처럼 이렇게 모여서 뭔가 특정 뭐 활동을 한다면 오리엔티어링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MT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오리엔테이션 아까 설명드렸죠. 뭐 일반 설명회 같은 거. MT는 이제 멤버스 트레이닝 그래가지고 친목동을 위한 수련회 정도. 아까 오리엔테어링이랑 비슷한 게 있지만 그거는 좀 차이가 있다면, 오리엔테어링은 이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서로 뭔가 이해를 한다 보면, 멤버스 트레이닝은 친목도 뭐 가장 강하다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근데 아직도 이제 MT나 OT를 빙자해서 보수적이고 군대식 이런 악습이 많이 남아있는데, 서로 이런 것들은 인권이 우선이니까 여러분들 악습을 너무 수긍하지 말고 꼭 정면 돌파해서 자신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배란 말도 원래는 선비라는 것은 이제 옛날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문이나 이런 무술 쪽에서 먼저 배웠던 사람이 선생님과 더불어서 그 후배들에게 배움과 표본이 되고 멘토 같은 존재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MT나 OT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길잡이를 해줘야 되지 군기 잡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악습, 일본식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대학교에.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지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레크리에이션 실기 부분 사례인데요. 라켓 스포츠회를 통해서 아이들 레크리에이션 할 수 있는 거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곰사부입니다. 오늘은 유아체육 소재로서 활용되는 것 중에 이 셔틀콕 그리고 라켓 요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요 라켓은 주로 이제 뉴스포츠에서 하는 배드민턴 그 라켓이고요. 상관없어요. 맨솔로도 상관없고요. 이 셔틀콕을 가지고 아이들 유아체육 또는 레크리에이션으로 재미나게 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서너 가지 동작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셔틀콕 같은 경우는요, 아이들이 맞아도 크게 안 아픕니다. 꼬마 아이들이 맞아도 안 아프고요. 마음 놓고 던져도요, 멀리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던져봤자, 겨우 한 3, 4m? 그래서, 안 따라오시네. 자, 이렇게 되고요. 맨손으로 먼저 던지고 주고 받기 됩니다. 자, 우리 석훈. 맨손으로. 자, 맨손으로 캐치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잡고 던지기. 던지고 받고. 이렇게. 이게 캐치볼처럼 아이들 해도 요한 3살, 4살 아이들 재밌습니다. 유아체육의 중요한 거는요, 아이들은 설명을 길게 하면 안 돼요. 설명을 일단 짧고 간단하게 잡고 그 다음에 하나씩 설명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이들한테 먼저 일방적으로 설명하지 보기보다는 먼저 질문을 던지세요. 이게 뭐지요? 색깔은요?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하고 이렇게 질문형으로 하시면 됩니다. 즉 참여를 유도하는 거예요, 질문.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쉬운 단계부터 하시면 돼요. 주고받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한번 발로 차는 거, 제기차기 2단계. 발로 차서 넘겨준다. 그렇죠? 무릎도 상관없습니다. 네. 던져가지고, 자, 그렇지. 이런 식으로 또 서로가 던져서 하는 방법. 또 이렇게 던져주고. 자. 그리고 이제 익숙해지면요. 그 다음에 이제 라켓을 활용합니다. 맨 처음 맨손 벨스만 유아체육은 신체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익숙해 손발 대근육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소근육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올리기. 그리고 리프팅이라는 동작이에요. 앞으로 하다가 익숙해지면 양면으로도 하고. 그리고 숫자를 세주세요. 아예 숫자 개념 익혀주고.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요 두 명이 협력심을 기르는 방법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룰은 간단해요. 다른 건 없어요. 일단 주고받는 거. 아이들은 요거만 해도 너무 좋아해요. 자, 해볼까? 자, 자, 투터치. 자, 보셨습니까? 이 방법도 있고요. 이 제자리에서 익숙해지면 이제 치면서 이동하는 법이 있어요. 먼저 혼자 이동하는 개념. 자, 혼자서 저기 앞을 가까우게. 그럼 이동. 그 다음에 둘이서 주고받으면서 이동하면 됩니다. 시작. 그렇죠. 이렇게 팀워크를 맞추면 앞으로. 이렇게. 이런 방식은 주로 레크레이션 활용할 때 많이 이용되면 됩니다. 이렇게 셔틀콕과 라켓을 이용한 유아체육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자,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